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GV8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번째 SUV죠. 제네시스는 신생 브랜드고 모델 라인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전체 볼륨을 늘리는데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었고, 특히 요즘에 인기가 많은 SUV가 없었죠. 그래서 브랜드의 첫 번째 SUV인 GV80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GV80은 첫 번째 SUV이기도 하지만 브랜드가 도약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공을 많이 들인 모습입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첫 번째로 쓰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플랫폼도 새로 개발된 뒷바퀴 굴림 베이스의 신규 플랫폼이고, 차선 변경까지 지원되는 HDA2도 GV80에 처음 쓰였죠. 뒷바퀴 굴림 플랫폼은 G80 그리고 다른 현대기아차의 그 뒷바퀴 굴림 모델에도 같이 공유를 할 예정이죠. 그리고 GV80에 탑재되는 엔진도 현대차 그룹에서는 가장 먼저 선보이는 거죠. 내부적으로 주요 경쟁 모델로는 GLE, X5, Q7 등을 꼽고 있습니다. 엔진 라인업은 가솔린이 2.5 터보와 3.5 트윈 터보, 그리고 3.0 직률 6기통 디젤이 탑재가 됩니다. GV80은 3.0 디젤이 우선적으로 출시가 되고요. 가솔린은 3월 중순경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관 디자인은 예상한 만큼 나왔죠. G90의 얼굴과 많이 비슷하죠. 앞으로 새로 나올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이 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7년 4월 달을 뉴욕 모터쇼에서 공개됐던 컨셉트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진보다는 실물이 더 나은 것 같고요. 그릴이나 저 헤드램프 쪽의 디자인이 좀 독특합니다. 특히 측면에 그 벤트 있잖아요. 네. 그쪽에도 두 줄의 조명이 들어가는 게 좀 특이합니다. 확실히 차별화는 될 것 같아요. 도로에서 저렇게 두 줄짜리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거는 본 적이 없으니. 이 차가 미드 사이즈에 해당이 되잖아요. 네. 그 차급에 맞게 묵직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외관에서. X5하고 재원상으로 보면은 뭐 높이가 한 30mm 낮다거나, 그다음에 길이는 조금 더 긴데 폭은 얘가 조금 더 좁고 그렇거든요. 재원상으로 보면 많이 작지 않나 싶었는데 길에 세워놓고선 보니까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차체 사이즈 비교해 보면은 이 차가 GL이나 뭐 카이엔, X5 등과 뭐 대략 비슷합니다. 약간 뭐 길고 짧은 건 있지만,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카이엔 제외하면은 얘가 좀 가장 짧은 것 같아요. 뒷모습은 상대적으로 그 앞쪽에 비해서 약간 좀 허전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줄의 그 캐릭터 라인이 저 테일 램프에도 같이 적용이 됐고요. 전면부는 좀 이미지를 강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후면부는 원래 차가 그렇잖아요. 운전하면서 보면 차 후면부는 계속 졸졸 따라가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간 게 아닌가 싶어요. 제네시스를 가장 크게 배치한 게 뭔가 신생 브랜드니까 네. 브랜드를 좀 더 강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요. 4WD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차의 폰트는 좀 예쁘지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현대가 아니니까 H트랙을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저게 4W처럼 보이는 AWD입니다. 저기 얼핏 보면은 4로 보이는데 네. AWD입니다. 미묘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뒤쪽에 ELSD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프로드 성향이 있는 과거의 그 포일 드라이브하고도 비슷한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 엠블럼 디자인은 저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페이크 머플러를 많이 쓰는데 이 차는 페이크 머플러는 아니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머플러를 안 보이게 처리를 했죠. 그래서 살짝 고개를 내려야 이제 실제 머플러가 보이는데, 저 머플러 팁이 별로 안 예쁘죠. 보니까 디젤 모델은 그 페이크 머플러 팁조차 없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그 티저 영상이나 그런 데 보면은 후면 디자인 나온 거에서 이렇게 그 오각형 크레스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머플러 팁이 있었던 차들이 있었거든요. 가솔린은 아마도 팁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나 그 생각이 드네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리머시 투어 AS, 사이즈는 265에 50R 20입니다. 앞뒤 타이어의 사이즈가 같고요. GV80에는 최대 22인치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죠. 예, 실내 디자인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는 한결 괜찮아요. 사진에서는 좀 너무 휑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좀 한결 낫네요. 여백의 미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강조하려고 사진을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이 부분을 훨씬 더 넓게 보이게 하려고 그런 느낌을 사진으로는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모니터 굉장히 가깝잖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센터 패시아도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에서 누워 있어 갖고 생각보다 되게 가까워요. 얘들도 되게 높고. 실제로 보니까 이 특히 동반자석 쪽의 대시보드가 좀 되게 평평하고 저기가 폭이 좀 넓어요. 네. 보통 이쪽이 좀 낮게 하긴 하는데 이 차는 좀 유달리 저희가 좀 그래도 옆에 앉으면 되게 시야가 좋을 것 같아요. 눈으로 봤을 때는 수직으로 서 있어서 답답할 것 같은데 실제로 앉으면 지금 제가 이게 시트가 제일 낮은 상태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낮아요, 이 부분이. 낮아서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기는 합니다.
참고로 GV80은 트림이 없죠. 그래서 네. 기본형만 있고 이제 옵션을 추가하는 상태인데 이 차가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소재를 보면은 확실히 이 GV80의 급에 맞게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긴 한데 저는 생각보다는 이 대시보드 쪽에 적용된 이 우레탄이나 플라스틱은 조금 좀 약간 좀 딱딱하지 않나. 보시면 시트도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을 하면은 나파 가죽의 격자 무늬의 시트를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파이핑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 사실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중 하나, 거기 운전석에도 무릎 쪽에 이거 패드 되어 있죠. 센터 터널에 되어 있는 요 패드가 생각보다 다리가 닿았을 때 느낌이 되게 좋아요. 네, 운전하면서 발을 내기가. 그래서 여기에 닿는 이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조수석 쪽에도 있고, 또 그다음에 도어 트림에도 사실 양쪽에 가리가 있어서 발이 닿는 부분은 사실 발이 닿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가죽이 되어져 있는 부분에 닿는,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에 직접 몸이 잘 안 닿는 그런 느낌이 좀 크고요. 이 차가 폭이 넓긴 한데 이 대시보드나 이 송풍구 이 라인이 되게 가로로 좀 길쭉하게 있어서 유난히 좀 더 폭을 넓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저쪽 끝까지 일렬로 딱 돼 있는데 실제로 송풍구 위치는 요거 주변에 요만큼씩이거든요. 요만큼씩인데 그 송풍구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숙여서 보면은 안쪽으로 보이는 타입이어서 평소에는 요게 그냥 쭉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이다가 그래서 대시보드 전체가 길죠. 직선이. 여기도 직선, 이것도 직선, 이것도 직선, 그런 식이라. 네, 실제로는 여기 막혀 있죠. 네, 여기는 막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B필러하고 이어져서 2열 시트 도어 트림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하나가 쑥 전체를 둘른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모니터는 14.5인치인데 현대차 그룹에서 통틀어서 가장 크죠. 근데 네. 이제 비슷한 사이즈의 15인치 투아렉과 비교해 보면은 그 14.5인치만큼이나 그 모니터가 아주 커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길쭉해갖고. G90라든가 혹은 현대자동차 그룹 전체로 보면 기아자동차 쪽에서 쓰고 있는 소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3분할 화면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4분할 화면으로 쓰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걸 돌려서 이제 메뉴 쪽에 가서 메뉴를 돌려보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칸이 넘어가게 되면 메뉴가 와서 붙는 게 약간 뭐랄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와서 붙는 저런 거 움직임도 사실은 좀 특이해요. 예, 기본 홈 메뉴는 확실히 기존의 현대차에 적용된 그거보다 좀 더 늘었는데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에 최신 그 메뉴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건 다 들어갔고요. 다른 현대차에는 없는 발레 모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고 이제 입력을 해놓으면 내비게이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한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 그 홈 주소를 내비게이션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다른 사람이 발렛으로 차를 주차를 하다가 확인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발렛 모드를 해놓은 거가 이후에 이 차의 이후의 주행거리 있죠. 뭐 주행을 얼마나 했고 주행 시간이 얼마나 됐고 최고 속도가 얼마고 하는 거를 이 스마트폰의 커넥티드 서비스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차를 실제로 어떻게 내 차가 발렛 모드를 맡겼을 때 어디 가서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 모니터가 터치 스크린 되는데 이 기어랩 앞에 있는 이 다이얼로도 조작을 할 수가 있죠. 요거는 기존에 또 없던 좀 방식이라서 사용을 할 때 약간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이 돌아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필기 인식이 되거든요. 그게 흰색 부분이. 그래서 흰색 부분이 필기 인식이 돼서 거기다 이제 글씨를 써서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1열에서 2열 시트와 3열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받이 각도와 쿠션의 각도까지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조절할 수 있는 차가 많진 않은데 SUV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식 모드라는 게 그 릴렉세이션 모드가 돼서 이렇게 등받이 젖혀지는 게 뒤로 41도까지. 그 다음에 이 바닥 엉덩이 쪽은 위로 올라오는 거가 25도까지 올라와서 사실은 진짜로 이건 앉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앉아보시면 그 흔히 말하는 뭐 리무진 세단의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되게 크게 오거든요. 카페이 기능이 또 새롭게 추가가 됐죠. 예, 계정을 연동을 하고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두면, 예를 들어 이제 주차장에 들어가는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하면 나올 때 되면 다시 시동을 걸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입차했을 때랑 다시 시동을 걸었을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을 해서 요금이 얼마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고 그거를 바로 이 차 안에서 바로 결제를 해버리는 거죠. 나올 때 이렇게 서가지고 주차 요금 정산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거 없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는 공조장치가 있는데 약간 좀 비스듬하게 각도가 설정이 돼 있어서 눈에 좀 잘 들어와요. 이 위치 자체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 약간 아쉬운 거는 이제 이 부분에 이 하이그로시가 좀 쓰인 건데 그 다른 전체적인 소재에 비해서는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물리 버튼이 주변에 있고요. 요 안쪽에는 소프트 버튼이거든요. 네, 소프트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만져보면 저게 돼요. 햅틱 반응이 있어요. 진동이 와가서 이렇게 눌렸다 안 눌렸다라는 거를 감지하기가 좀 좋고요. 공기가 배출되는 이쪽에 레이저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레이저 센서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공기 속의 실제 미세먼지의 양을 측정을 해서 여기 아까 있었던 이 공기청정 모드에서 실제 공기의 양이 어떻게 되냐를 작동을 해서 실제 여기서 굿이냐 푸어냐 이런 거를 표시를 해갖고 이게 작동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공기청정 기능 중에서도 레이저로 실내 공기 측정하는 거는 처음이라고 들어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현대 기아 차들 보면은 요 앞에 수납 공간이 좀 강점이 있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주 넓은 건 아닌데 좀 눈에 잘 보이는 그런 그 각도로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요 안쪽에는 USB 단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유난히 좀 약간 좀 과장해서 되게 부드럽게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적용된 이 우드도 색깔이 좀 많이 독특해요. 보통의 그 우드 장식과는 좀 색깔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디자인 셀렉션 2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우드 리얼 우드의 패턴도 4가지인가를 고를 수가 있거든요. 이 컬러에 이 우드마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우드 컬러도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원하는 차를 조합할 수 있다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에 새로 발표된 유어 제네시스 그거의 제일 큰 뭐라고 해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실내에서는 요 우드 장식이 가장 고급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는 또 처음 선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죠. 보시는 것처럼 버튼이 굉장히 많아요. 그 리모트 출차 기능도 있고요.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작동할 때 저는 소리도 꽤 괜찮고 약간 좀 볼륨이 큰 것 같긴 한데 돌렸을 때 그 느낌이나 소리 자체는 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요 볼록볼록한 요 느낌이 있잖아요. 요게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요 위쪽 볼륨 스위치에도 있고 기어 레버 조작하는 거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얘 여기 조절하는 거에도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스티어링 휠 주변에 있는 와이퍼라든가 이런 거 컨트롤하는 버튼들에 계속 반복이 돼요. 인테리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일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로 그러니까 세심하게 신경 썼다는 느낌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인데 P는 딱 누르기 쉽게 바로 위에 포진이 되어 있고요. R&D는 양쪽으로 한 번씩만 움직이면 되죠. 그리고 다른 전자식처럼 D 상태에서 차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되고요. 서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현대기아차에 적용된 것보다 좀 더 좋은 게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360도로 3D 뷰가 되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볼 수가 있죠. 사실 이게 최근에 여러 차에 적용이 되고 있는 거긴 한데 아직까지 그렇게 적용된 차가 많지는 않죠. 지금 보시면 요 오른쪽 영상 같은 경우가 이제 사이드 카메라로 된 거하고 후방 카메라를 한 거를 합성을 해놨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은 후방 카메라로 보이는 게 요만큼씩으로 보이는데 여기도 이제 줌인 줌아웃이 되고요. 근데 이제 후진 기어를 넣고 지금 거기서 스티어링 휠을 한번 돌려보시면 여기 영역이 바뀌어요. 요 밑에 있는 가로등 영역이. 그래서 이게 왜곡을 실제로 차가 움직이면서는 이 부분이 뒤쪽이 좁아지고 옆쪽이 더 많이 보이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후진을 할 때 주변을 확인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타입으로 후방 카메라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그 전체적인 기능은 많이 좋아졌는데 화질 자체는 기존의 현대기아차와 동일한 것 같아요. 컵홀더 뒤에는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 있는데 이게 베뉴도 그렇고 팰리세이드와 같은 방식이죠. 드라이브 모드와 터레인이 요 다이얼에 같이 있는 게. 네, 그래서 오프로드를 모드를 하려면 눌러서 터레이드로 바꾸고 이걸 돌려갖고 스노우냐 머드냐 뭐 샌드냐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상세 정보를 들어가 보면
요게 그 이번에 이 오프로드 모드, 터레인 모드에 추가된 거가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저 각각의 네 바퀴에 전달되는 토크의 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을 돌리게 되면 앞바퀴의 조향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표시가 돼서 그게 뭐랄까요,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차의 움직임을 저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됐죠. 양쪽으로 열리는 센터 콘솔 박스는 뭔가 고급차 같은 그런 느낌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죠. 이거 역시도 열렸을 때의 그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생각보다 이 안쪽에 있는 용량이 꽤 괜찮아요. 보통 이렇게 뒷바퀴 굴린 베이스의 차는 이 센터 콘솔 박스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좀 올라와서, 근데 이 차는 꽤 깊어요. 뒤쪽에 사실은 공조장치의 공기 배출구가 바로 위에, 맨 위에 있는데, 그러면은 이 배출구를 위해서 사실은 이 앞쪽 부분에 나오는 공기 통로가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은 복잡해지죠, 사실은. 이게 여기 공간을 키우려면은 밑으로 다 모든 걸 다 깔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랑,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트 10 플러스 넣고도 여기에 길이가 이만큼 남죠. 그래서 생각보다 꽤 깊어요. 무드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과 이 센터 패시아 밑에 쪽에 있는 그 수납 공간, 그리고 기어 다이얼, 여기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드 조명이 들어간 범위는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두껍지가 않아서 약간 좀 이렇게 은은하게 비치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여준다기보다는 요 안쪽에서 비쳐서 이게 반사돼서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빛이 나오는,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GV80 실내 공개됐을 때 이 운전대 디자인이 좀 독특하다고 해서, 정확히는 별로라고 해서 말이 많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사진만큼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뭔가 이런 밑에 그 스포크가 없는 형태의 이런 디자인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낯설게 보이긴 할 것 같아요. 낯설다라는 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림의 두께는 좀 두꺼운 편이고요. 남자가 잡아도 약간 좀 두꺼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차가 그렇듯이 이게 원형이 아니라 약간 좀 타원형이죠, 림이. 이 차가 완전히 새로 나온 차기 때문에 운전대 스포크에 적용된 이 버튼의 디자인도 기존의 현대기아차와 좀 많이 다르죠. 이쪽에 있는 게 트릭 컴퓨터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의 버튼이 있는 거 맞는데 그 디자인이 조금 다르죠. 계기판은 풀 디지털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는데 생각보다 전체적인 계기판 디자인이 그렇게 썩 예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드는 실내에서 가장 괜찮다고 했는데 계기판 디자인이 좀 가장 실내에서 안 예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움직임은 좀 되게 자연스럽고요. 입체 효과가 들어가는 거가 저 상단, 계기판 상단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안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요 부분이 카메라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카메라가 눈동자에 위치하고 얼굴의 방향을 확인을 해서 저걸 가지고 그 운전자가 다른 데를 보고 있거나 혹은 졸음 운전을 하게 될 경우에 경고를 해줍니다. 이 밑에 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USB와 12V 단자가 하나씩 마련이 되고요. 시트는 성인 남자가 앉기에도 크기가 넉넉하고요. 저 기준으로 보면은 등 부분이 좀 많이 편한 것 같아요. 등 상단이. 그리고 시트 쿠션의 길이도 충분히 긴 편이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큼 그 시트의 가죽이 좀 부드럽거나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좀 덜하고요. 등받이가 뒤로 젖혀지는 각도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커서 이렇게 누워서 있으면 그야말로 이제 릴렉스 시트가 되는데, 이게 그냥 등받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닥 부분도, 엉덩이 부분도 앞뒤로 오르락내리락을 해요. 그래서 그냥 등만 빠져갖고선 다리가 이렇게 빠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엉덩이까지 받쳐진 상태에서 뒤로 젖혀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어 시트의 슬라이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동이고요. 여기에서 고정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첫 고정되는 위치는 여기고,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 이 뒤쪽에 별도의 공조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220과 USB 단자 2개도 마련이 됩니다. 3열에 탑승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일단 등받이 위에 원터치 스위치가 있고요. 누르면 앞으로 가서 등받이까지 한꺼번에 앞으로 젖혀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펠리세이드 때처럼 비슷한 게 이렇게 오른쪽에 손잡이가 있어서 얘하고 이렇게 잡고 들어가죠. 제가 170 조금 될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무릎이 닿지는 않고 엉덩이를 안쪽으로 바짝 넣으면은 주먹 하나 들어가는 정도? 그 정도가 되고요. 근데 이게 상황은 이제 그쪽보다도 다리가 2열 시트 밑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발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발을 뻗지를 못하는 상황이라 약간 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 듯한 느낌? 머리가 살짝 스치입니다, 뒤쪽에.
근데 이제 이렇게 머리를 뒤로 기댔을 때 눈 위로 햇볕이 오지는 않고 여기까지가 오는 상태여서 이 정도까지가 뒷도 지붕선이거든요. 햇볕이 직접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성인 남자가 타기에는 그래도 넓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 측면에는 이렇게 컵홀더와 수납 공간이 있는데 그 3열의 컵홀더에도 장식을 해놨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여기에 있어서 날개가 잡아주는 있네요. 날개가 있어서 잡아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는 이제 전동으로 시트 접고 펴고 하는 거 하고 아마 요게 저 위에 슬라이더로 막아주는 그거 내용일 겁니다. 송풍구도 여기 있고요. 3열을 접었다가 폈다가 하는 거가 되는데요. 얘는 언제 쓰는 거냐? 2열을 접고 나서 2열 저 옆에서 3열을 접을 때 그때 이제 뒤로 안 가고 여기서 바로 접어도 된다는 거죠. 요 스위치를 갖고 나갈 때는 이걸로 한 번에 눌러서 얘를 한 번에 누르면 앞으로 슬라이딩과 저게 다 한꺼번에 되니 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2열뿐만 아니라 3열 시트도 이 트렁크 쪽에서 전동으로 접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접어보면 이렇게 접힐 때의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옛날에 느려요. 그 캐딜락 SRX를 생각을 하게 나는군요. 그리고 오른쪽 것도 접고 나면 이쪽이 어떻게 더 느린 것 같네요. 일단 뭐 빠르진 않다는 거가 핵심인 것 같고. 그리고 2열 시트도 한번 접어주시면 네. 이렇게 트렁크 쪽에서 2열까지 완전히 접을 수가 있죠.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차라리 수동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손으로 그냥 훅훅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바닥에 요걸 얘를 펴져 있는 걸 딱 펴버리면 거의 평평한 상태가 나오죠. 거의 평평하긴 한데 저기 그 2열 시트 저기서 약간 좀 네, 볼록하게 올라가 있는- 올라와 있긴 하죠. 네.